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하나자산운용 김규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과장님, 5월 첫 거래일이 이제 시작됐는데 요거 좀 급한 얘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SC증권 프랑스계 증권사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이제 대량의 매물 쏟아지면서 8개 종목 하한가 이 사태가 있었죠. 네, 계속 뉴스에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ETF 시장에는 영향 없었나요? 네, 지난주 24일 월요일 날에 갑자기 SG증권 창구를 통해서 네. 대량의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 8개 종목이 하한가를 맞았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연일 급락세가 계속되면서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은 사흘 만에 7조가량 증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 종목의 공통점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중견기업이었고요. 네. 하지만 대주 지분율이 높았고 유동 주식수가 적어서 대량 매도에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8개 종목을 편입한 ETF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편입 비중이 3% 이하 수준이라서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리랑 ESG 우수기업 ETF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락 종목을 다수 보유하여서 타격이 좀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28일 기초지수에서 문제가 되는 종목들을 모두 편출하면서 이 아리랑 ESG 우수기업 ETF에서도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ETF 투자를 할 때는 ETF 이름뿐만 아니라 해당 ETF의 PDF, 즉 자산 구성 내용을 확인해서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PDF는 각 운용사 홈페이지라든지 단말기,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 이제 SG 사태와 맞물려서 사실은 이제 B2라고 하죠. 신용융자 잔고도 증시 내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신용잔고가 역대급으로 급증하다 보니까 좀 과열 논란도 있는 상황이고 ETF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아시다시피 올해 코스닥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그러니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4월 14일 기준으로 코스닥은 900선을 돌파했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만에 900대를 넘었습니다. 연초 이후부터 지난 14일까지 코스닥은 33%까지 올랐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4월 후반부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의 상승 대부분이 에코프로 그룹을 비롯한 2차 전지주에 쏠렸었고 이 시장에서는 이들 종목의 과열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스닥 시장이 일정 수준의 조정을 거칠 것으로도 보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이들을 가늠할 수 있는 신용거래 융자 규모가 매우 높기 때문에 코스닥 조정이 오면 그 하락폭이 가파를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면은 지난주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한 ETF 성과를 보면 코스닥이 하락하면서도 상승한 ETF가 있습니다. 코덱스 200 롱, 코스닥 150 숏 선물 ETF인데요. 6%로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바스켓을 롱 포지션, 즉 매수하고 코스닥 150 지수 선물을 숏 포지션을 취합니다. 지난 1분기 동안 코스닥이 강세를 보일 때는 이 ETF 같은 경우는 성과가 하락했지만 장세가 변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은 상승했습니다. 그래요. 지난 주간 성과를 한번 살펴주셨고 4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땠나요? 지금 지수 요즘 우리 흔히 하는 말이에요. 지수하고 내 계좌하고는 상관없다. 따르니까 가는 쪽만 가고 하니까 4월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떤가요? 상위 쪽이. 4월 코스닥 같은 네, 경우는 ETF 쪽에서. ETF 시장 쪽에서는 네. 아무래도 종목별 장세의 비중이 매우 컸습니다. 네. 다음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배락 전일인 26일까지 4월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을 보았는데요. 아리랑 K방산 FN ETF 같은 경우가 14% 상승하면서 가장 성과가 좋았습니다. 저 아리랑이 어느 회사 거죠? 하나자산운용 ETF입니다. 아, 예, 네, 어떻게 또 이렇게 그럴 것 되었는데요. 같았어요, 네, 이 ETF 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방위산업도가 관련도가 높은 기업들 10종목을 선정하여 투자하는 ETF입니다. 네. 이게 구성 종목을 보면은 4월 한 달 동안 성과가 좋았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의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 ETF도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중공업이나 미국 바이오가 높은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최근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모두 흑자를 기록하면서 주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런 조선주들의 주가 강세를 기록하면서 중공업 ETF 또한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연초 이후에는 시장 지수를 지속적으로 하회했던 제약 바이오 업종에도 수급이 유입되면서 주가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1위를 봤을 때 이제 방산인데 사실 이게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좀 상승하다가 최근에는 이게 좀 주춤한 모습이라서 이게 반짝하고 사그라드는 건 아닌지라는 불안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모멘텀이 더 추가로 있을까요? 네, 저는 더 있다고 아, 보는데요. 예. 그 이유가 국내 방산 업체들의 해외 주수 소식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등의 영향으로 아리랑 K방산 ETF가 4월 한 달 동안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렇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군비 확장 추세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반짝하고 사그라드는 업종은 아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냉전 체제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진영 우방국과의 방산 공급망 측면에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방산 업체들이 글로벌 방산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환율 관련해서도 또 이렇게 ETF 상품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 환율은 계속 오르면서 이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데 네. 근데 지금 ETF 쪽에서는 오히려 달러 인버스 쪽 그리고 네. 달러 약세 쪽 네, 맞습니다. 환율 하락 쪽으로 돈이 베팅을- 몰린다고요? 네, 그렇게 그래요? 오히려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좀 그 하락하는 데 베팅하는 자료를 그 모습 보였는데요. 네. 다음 그 4월 개인 순매수 상위 ETF를 보면은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달러 인버스 ETF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하, 올해 들어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을 넘어가면서 이 달러 가치가 고평가됐다고 판단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달러 가치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4월 그 개인 순매수 상위 ETF를 보면 지난 26일까지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2X ETF가 250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비율의 2배의 수익을 주는 상품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기간을 중기 이상으로 보게 되면은 고평가된 환율이 언젠가는 하락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게 인버스 상품이라서 일별 수익률의 배수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시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투자를 해도 인버스를 잡아도 그냥 인버스를 잡는 네. 게 아니고 곱하기 2, 꽃버스가 한 4배 되네요, 규모가. 네, 맞습니다. 오르는 쪽도 일단 잡아도 크게 확실해. 대한민국 우리 DNA 뭐가 흘러 네, 우리는 그러게요. 확실해. 네, 뭐 사실 요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뭐 당분간 증시가 좀 크게 반등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다 보니까 뭐 이럴 때 좀 고배당 ETF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럼 일반 배당 ETF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무래도 조금 더 배당 수익률이 높은 ETF 종목들로 구성된 건데요.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 국내 상장된 703개 ETF 중에서 거래소 기준으로 배당형으로 분류되는 ETF는 21개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순자산 총액이 1,500억 원을 넘는 ETF는 아리랑 고배당주 ETF밖에 없는데요. 이 ETF 같은 경우는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에 투자를 합니다. 다음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그 ETF의 기초지수인 FN-가이드 고배당주 지수의 구성 방법을 설명한 자료인데요. 첫 번째로 기업 재무 건정성과 유동성, 우량 기준으로 필터링을 하여 유동시가총액 상위 200종목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위 30종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과 시가총액을 감안해서 종목의 비중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수 각 구성 단계에서 배당으로 필터링을 계속하기 때문에 고배당주 종목의 투자 비중이 높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금융업에 대한 비중이 조금 높은데 최근 배터리주 급락과 주가 조작 사태 등으로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주는 금융주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최근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웬만한 예금 상품보다도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배당금 들어왔다 이러면서 공돈 생긴 느낌이야 이런 네.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네.
그러면 ETF 분배금은 어떤 형식으로 수령합니까? ETF하고 배당하고 좀 차이가 있는 예. 부분이 시점의 차이가 먼저 있는데요. 보통 ETF 분배금 같은 경우는 1, 4, 7, 10월 그다음에 연말 이 시점에 그 ETF의 분배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보통 배당 주식 같은 경우는 3, 6, 9, 12월에 예. 배당을 받겠지만은요. 분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점에 분배금을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급하지 않는 ETF들도 있고요. 근데 보통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보유 자산이 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분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다시피 국내 상장사의 대부분의 경우가 12월 결산 법인이 많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 배당금을 받고 4월 말에 분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배당 같은 경우는 수령일 기준을 보시면은 배당 12월에 연말에 잡히게 나면은 2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하지만 ETF 같은 경우는 지급 기준일 이후에 2,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ETF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부터 확정 배당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배당금을 가지고 분배금을 지급할 재원이 마련되어서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 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4월 ETF 분배금 중 네. 상위 5개 ETF를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리랑 고배당주 ETF가 주당 730원으로 가장 높은 분배율을 보였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상장 이후에 지속해서 매년 분배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배금으로 지급할 재원인 배당금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과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함께 배당 수익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주도주를 좀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좀 신규로 상장된 ETF 상품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신규 상장된 ETF 중 주목해볼 상품 어떤 거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예. 지난 그 4월까지 봤을 때 올해 상장된 ETF가 총 37개였는데요. 네. 다음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순자산 총액이 기준으로 상위 5개 ETF를 뽑아보았습니다. 한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채권 ETF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보면은 아리랑 종합채권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4,200억 원으로 올해 상장한 ETF 중 자금 유입이 가장 컸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국고채, 통한채, 금융채 등 우량한 국내 채권에 종합적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인 성향이 이 채권에 대한 선호도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우량 채권을 담는 채권 ETF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이거 25-10 회사채 액티브 ETF인데요. 요거는 만기 매칭형 ETF입니다. 이름에서 25-10이 의미하는 거가 2025년 10월이 만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ETF는 상폐를 하고 그때 투자자는 원금과 함께 투자 시점에 기대했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1년 또는 2년 정도만 넣어두면은 연 3% 이상의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증시 부진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리랑 국고채 30년 액티브 ETF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향후 금리가 하락 안정화되면은 장기채 투자 매력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확실히 김 과장님이 나오시니까 하나 자산운용이라서 그런지 아리랑 소리가 많이 아리랑 많이 들리고 나와요. 예. 지난주는 우리 아문디에 예. 김 본부장님 나오시니까 귀에 자꾸 하나로가 들리더니 오늘은 아리랑이네요. 오늘은 아리랑. 네. 5월 ETF 투자 전략 한번 네.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5월 보통 이러면은 뭐 셀인 메이라고들 많이 그러죠. 하는데요. 네. 뭐 이 뜻 같은 경우가 5월에는 팔고 떠나라는 미 월가의 유명한 증시 격언인 셀인 메이가 올해도 들어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격언을 따르는 투자자라면은 5월에는 주식 투자를 쉬고 11월부터 다시 투자를 시작해야 할 텐데요. 사실 이 통계 자료는 2013년도 이후부터는 이러한 증시의 계절적 패턴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게다가 5월 시장 분위기가 매년 똑같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을 보면은 글로벌리하게는 미국의 통화 긴축 정책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내 증시는 주가 조작 의혹 사태가 하방 압력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ETF 시장을 보면 ETF는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지만
채권, 금, 원유와 같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네. 게다가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때 투자하는 인버스도 있고 방어주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ETF들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